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조달청장님께 질문하고, 예. 이 내용을 2차관께서 들으시고, 또 2차관, 후에 2차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조달청 국감 때, 우리 부정당업자 제재 문제, 예, 이 문제가 지금 실효성이 제대로 없게 됐다. 예. 여러 의원님들이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대단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다시 서해선 복선전철 입찰 담화 문제가 또 불거져서 또 4개사 공사업체가 다시 또 제재 처분을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봐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신문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다 이 부정당업자에 해당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정작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그 부정당업자로서의 불이익한 처분들은 다 일시적으로 면하고 그러고 시간 끌다가 다 사면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계속 근데 사면을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4년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사면을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시그널을 주겠어요? 공사하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담합하더라도 가처분해서 일단 시간 끌고 정권만 지나면 무조건 사면 한 번씩 되니까 사면 되니까 이거는 문제 없다. 계속 담합을 하게 되는 유인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막을 것인가 저는 대단히 심각한 이 법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진지한 고찰이 우리 국가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와 조달청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장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부정당 제재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회사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송 인용률이 거의 90%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사면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법무부에 행정소송법 개정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 그게 뭐를 건의하셨어요? 소송법 거기 이제 내용이 뭡니까? 예,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용이 좀 안 되게끔 가처분 소송 인용이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내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포괄적인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법원에서 인용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작용하지 않을까,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행정소송법 지금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우리 좀 답답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국가계약법과 예. 관련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해서 예. 실효성이 거의 없어진 이 제도를 제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상에 특히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경우에 법원의 가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그런 조항을 넣어서라도 이 부분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관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 있게 돼야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사면의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입찰 담합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 사면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냥 가처분 신청하고 또 사면되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막기 위해서 현재 담합 건설사에 대한 삼진 아웃제 이런 것을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한테 맡겨놔가지고는 완전히 건설업자한테 포획돼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이 기재부가 나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각오로 이거 입찰 담합해가지고 얼마가 지금 나라 국고가 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토부하고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면세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단일 회사의 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 시장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경쟁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그 면세점 시장은 한개 업체가 이제 50%를 넘어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독과점 구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세청이나 기재부는 조금 그 공정위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정위에 우리가 공문 보내서 온 거 그 공문을 보면 예.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 시장으로 봐서 거기서 경쟁 제한 요소를 좀 제거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뭐 구체적인 절차 그럼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도 발을 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쟁을 촉진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이 공정위하고 관세청하고 기재부 우리 이 당국하고 같이 모여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서로 핑퐁 치는 그런 형국이 있어요. 원론적인 서로 반말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쟁을 촉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뭐 테스트포스가 맞는다든가 뭐 해서 그것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이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특혜 논란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쟁적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미 관세청, 그다음에 문화부, 그다음에 관련 연구기관들하고 타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정위도 그 같이 필요하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조만간 10월 중순쯤 해가지고 그 면세점 산업의 경쟁적 구조를 그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 공청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